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무엇인가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어처구니 없는 조언을 들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기초연금 34만 원을 받기 위해서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채무를 일으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34만 원 받으려고요. 주택연금 가입해서 고금리 월복리 이자 폭탄을 맞으면서 90세 100세까지 살 때 10억 원 받고 20억 원의 그 현재 금리에서 이자를 내야 된다.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20억 원을 물면서 월 34만 원을 받는다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한 조언을 들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돈 버는 때 추납에 대한 그 조언도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언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은요, 노후가 사라지게 됩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신기루처럼 마술처럼 사라지게 되니까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 아시죠?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무슨 뭐 물거품처럼 포말을 이루다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햇빛에 노출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 바로 현명한 종합자산관리사, 무엇인가 팔지 않는 종합자산관리사의 조언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현명한 선택을 해서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은퇴 준비 성공하고 절세 성공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자산관리 전반에 걸쳐서 성공하고 부부는 물론이고 자녀 손자녀까지 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추납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노령연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현재 가치의 연금액이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 가치가 엄청나거든요. 물가 오르면 오를수록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무료 공짜 장애보장도 받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물가로 채정하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이 1급에서 3급은 연금을 받는데요. 이것을 보험으로 만약에 이전해서 가입을 해서 보장을 받는다. 그러면 매달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가치인데 국민연금에서는 공짜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바로 보장을 받으니까 반드시 취납해야 되겠죠. 유정연금액도 비과세입니다. 반면 연금액은 뭐 연금보험은 과세하잖아요. 사망하고 나면 과세합니다. 상속세 과세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유정연금도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중요한 건 90세, 95세까지 100년을 해로다가 남편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나머지 10여 년 동안에 또 아내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65세 때부터 그 95세까지 받다가 엄청나게 체증한 금액으로 또다시 10년 동안 체증하니까 금액이 엄청납니다. 소득공제를 한꺼번에 다 받을 수가 있겠죠. 연말정산 환급액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6,608만 원을 내고 수익률이 제가 818%에서 뭐 4,200% 된다고 했는데요. 100세까지 살 때. 그러나 그 소득공제 그 연말정산 환급액을 따진다면 실제로 낸 돈은 반도 안 될 수도 있고 3분의 1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은 더욱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추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를 위한 방송,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추납을 오래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도에 연금개혁을 하게 된다면 지금 연금개혁이 시작됐죠. 2026년도 1월 1일 날 시행됩니다. 연금보험료가 2026년도에는 폭탄으로 다가오고 연금액 증가는 미미하게 됩니다. 소득대체율이 비록 43%로 1.5%더 오릅니다. 41.5% 대비. 하지만 이것은요. 말도 안 됩니다. 소탄대실이거든요. 내는 돈은 0.5% 어떻습니까? 119개월 최대 그 금액이 엄청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연금개혁 때 보험료를 더 내면 그만큼 더 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내도 똑같은 연금액을 받으니까 연금액 손실이 그 다음에 납입보험료 손실이 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보수월액 617만 원인 경우에는 9%로 현재된다면 55만 5,300원 119개월 6,608만 원 낼 수가 있는데 내년도에 낸다면 5%잖아요. 그러면 그 6,975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비해서 내년도 내면 367만 원 더 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후년에 낸다. 그러면 1%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700만 원, 75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8년 뒤에 낸다. 그러면 진짜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추납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험료를 더 낸다고 해서 연금액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608만 원 지금 내나
내년도 2025년 26년도에 6,975만 원 내나 똑같습니다. 367만 원 더 냈지만 연금액은 동일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367만 원 손실이 발생된 것이죠. 그렇다면 연금액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만약에 9.5%로 추납보험료를 낸다면 6,975만 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40년 납부 시 65세 시점부터 현재 가치로 192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올해 대비해서 6만 7천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추납은 40년이 아니라 119개월, 10년이 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1.5% 상승분에 대해서 4분의 1도 안 되는 혜택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1.5% 는 게 아니고요. 0.375%보다 떨어집니다. 0.370%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므로 6만 7천 원이 아니라 4분의 1인 16,625원밖에 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BEP를 판단해 보면요. 현재 가치로 내가 돈을 더 내고도 16,000원 정도밖에 못 받으니까 무려 220개월, 18년 4개월이 걸리니까 당연히 현재 가치만 보더라도 여러분은 당연히 추납을 오래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죠. 추납을 하는 경우에 연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상승률로 체증해서 받기 때문에 BEP는 좀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손익분기점이죠. 그렇다면 그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BEP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세가 추납을 한다. 추가로 받는 돈이 16,625원입니다. 물가상승률 2.3에서 5.1%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트 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2부 7,650원 딸랑합니다. 투자 가치 있겠죠? 저한테 전화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로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65세부터 77세까지 13년 동안 받아야 BEP에 도달합니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이 도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이 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뭐 그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3.6% 가정 시에는 그 74세까지 10년 동안 그 살아야지 BEP에 도달한다. 조금 짧아졌죠. 그 다음에 다시 5.1% 했을 땐 당연히 줄어들겠죠. BEP가 72세까지 8년만 수령하면 되니까 좀 짧아진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나중에 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는요. 추납을 50세가 아니라 59세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59세가 추납한다고 가정했을 때 16,625원의 미래가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첫 번째 2.3% 적용한다면요. 무려 80세까지 16년 동안 받아야 됩니다. 이 기간 굉장히 길죠. 그 다음에 3.6%일 때는 78세까지 14년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깁니다. 그 다음에 5.1%일 때요.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런데 77세까지 13년을 받아야 된다. 여전히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하더라도 BEP는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일단 요 BEP만 보는 건 아닙니다. 뒤에 또 보는 게 있거든요. 당연히 오래 추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유에서 바로 추납을 오래 하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367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세이브할 수가 있잖아요. 오래 내면. 그러면 그 돈의 기회비용, 이익, 투자 이익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만약에 추납하면 내년에 하는 것 대비해서 367만 원을 벌 수가 있죠. 그것을 투자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추납하면 367만 원을 안 내고 그거를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투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할 거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세니까요. 예를 들어서 50세라고 했을 때 50년 동안 살 수도 있죠. 그러면 4% 투자한다면요. 367만 원은 2,608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돈이 과외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일 때는 6,760만 원. 투자를 잘했다. 8%다. 그러면 무려 1억 7,213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이 추가적으로 나온다. 올해 추납을 하면요. 그러니까 내년에 추납하면 이 BEP가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감안한다면 BEP는 상상 그 이상으로 늘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요. 올해 추납을 하게 된다면 재평가율에 따라서 가산 적용되기 때문에 연금액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년도에 1.5% 는다? 재평가율이 올해 하면 1년치가 3.3%였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3.3%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평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과거 가입 기간 중에 소득을요. 옛날에 가입한 것이 보수월액이 100만 원이다. 근데 지금도 똑같이 100만 원으로 잡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평가율이라고 하는 율을 곱해서 환산율을 곱해서 보수월액을 환산해 주는 그 수치 보정값이 바로 재평가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평가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유리한 것이죠. 올해 납부한다면 내년도에 올해 617만 원에 대해서 3.3%로 플러스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평가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2024년도는 보수월액이 1이죠. 100%입니다. 하지만 그 전년도는 103.3%입니다. 그러니까 3.3%가 더 추가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2025년도에 가입하면 아직까지 보정값은 나오지 않죠. 내년도가 돼야 나오니까. 하지만 3.3%로 적용했을 때는요. 당연히 연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참고로 2024년도에 100%라면 1988년도에 납부했던 보수월액은 거의 8.249배를 곱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먼저 낸다면 103.3% 보수월액이 증가하니까요. 그래서 연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참고로 2026년 돼야지 정확한 재평가율을 알 수 있는데 그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손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수월액 617만 원에 9% 55만 5,300원을 40년 동안 납부한다면 65세 때부터 현재 가치로 185만 5,28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평가율로 3.3%더 플러스 되니까 올해 낸다면 내년 낸 거 대비해서 연금액이 6만 원 정도, 6만 138원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추납은 119개월이니까 4분의 1 정도로 낮춰야 되겠죠. 그렇다면 15,000원 정도, 15,000원 정도를 더 받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추납을 하면은 추가되는 연금액은 16,625원이고 지급 만약에 추가되는 재평가율에 따라서 지급 납부한다면 14,909원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1,716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돈 때문에 367만 원을 더 내야 합니까? 손익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치로. 그렇다면요. 367만 원 내고 1,716원을 받기 위해서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려 2,140개월이 지나야 현재 가치로 178년 4개월이 지나야만 BE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이죠. 물가 상승률이 아무리 이때 오른다 하더라도 178년보다 뭐 100년 정도 되겠죠. 그 정도 100년 동안 기다린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끝이지 않죠. 바로 기회비용 투자 이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7천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고 투자 잘한다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또 장수한다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년에 추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돌발 사태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년도 0.5%더 물어서 추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썼어요. 그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요. 1년 단위로 늦출 때마다 지금의 2배를 더 손해보게 됩니다. 8년 늦춘다면 8배 손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 있으면 쓰게 되거든요. 어디든가에 쓰게 돼요. 그러니까 올해 바로 당장 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최고보험료로 추납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보수월액 또 오르잖아요. 55만 5,300원이 아니라 57만 3,300원. 18,000원 더 오르거든요. 보수월액이 617만 원에서 637만 원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고보험료 7월 달에 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3개월 동안에 장애보장하고 사망보장은 못 받는다는 거 그거 감안하고요. 어떤 분은 12월까지 내면 안 되냐 그러는데 12월까지는 너무 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보장 혹시 사람은 모르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장애 입을 수도 있는데 그때 홀라당 손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던가 아니면 7월달 좀 늦춰서 내던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보수월액 중에서 근로자는 7월달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연도에 뭐 중간에 오르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자영업자나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 이런 사람들은 7월달에 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고 나서 추납보험료 내고 나서요 매년 경신보험료 매년 7월달에 경신되거든요. 그거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 내지 말고 7월 달에 내라. 아니면 12월 달에 내라. 내년도에 내라. 아니면 연금 개혁 후에 야 어차피 늦은 거 연금 개시 후에 내라.
개시 전에 내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추납할 돈을 1년 굴려, 10년 굴려, 20년 굴리게 만들면 좋은 조언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 개시 전까지 무슨 뭐 연금보험이나 가입하라. 쓰레기 연금 아니면 당기납 종신보험을 가입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내라. 이거 최악의 컨설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고의 국민연금을 포기하고요. 그다음에 최악의 쓰레기 연금이나 단기납 종신보험을 가입하니까 여러분은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는 가시밭길 확실하게 펼쳐드립니다. 지옥길이 선사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준다. 마치 그 돈을 잘 굴리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플러스 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그 달콤한 말 같지 않습니까? 역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완전히 뭐 아우토반처럼 풀려 쓰죠. 쫙 포장돼 있지 않습니까? 가도록 만들죠. 자, 아우토반처럼 빨리 간다. 지옥으로 빨리 간다는 소리입니다. 지옥문을 빨리 연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간혹가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머리 써갖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재평가율 때문에 그래 올해 해. 그렇지만 A값도 내년도에 올라. 그러면 A값 오르면은 연금에 또 오르는 거 아니야? 2026년도에 A값이 상승한다면 좋은 거 아니야? A값이 보통 3.6% 오르니까 3.6% 혜택이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해서 재평가율을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A값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도 헷갈립니다. 근데 이 말은 최고의 어리석은 말, 조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연금의 산수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차치하고요. 지금 가입한다면 1.2 곱하기 A 플러스 B입니다. A가 바로 가입자 3년간 평균 보수월액이고 B는 재평가율을 반영한 본인의 보수월액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뭐 20년 초과됐을 때는 초과 금액 초과에 대한 그 산출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값도 증가하고 B값도 증가한다면 당연히 연금액이 늘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재평가율 는다는 거 B값 늘기 때문에 연금액이 느는 건 아시겠죠? A값도 증가하면 늘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여기에는 함정이 있죠. 뭐냐면요. A값을 적용할 때는 연금 개시 직전에 3년치만 적용합니다. 내년치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나의 그 연금 개시 시점은 65세다. 그러면 65세부터 3년 동안은 픽스 될 겁니다. 미래에 A값이 픽스 되겠죠. 그 픽스는 뭐 계속 오르겠지만 그러니까 난 지금 하나 내년에 하나 내년에 오르는 것이 A값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랐지만은 그러니까 나 연금 개시 때만 3년치를 평균하기 때문에 오르지 지금 그 내년도에 오른 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년 이후에 연금을 받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2026년도 A값이 3.6% 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안에 연금이 개시된다면 A값 오른 것은 상쇄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3.6%의 전체가 아니고요. 3분의 1 값만 A값으로 연금액에 산출이 되니까 미미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3년 안에 연금이 개시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요. 올해 추납할 돈으로 1년 동안 저축은행에 3%로 투자해서 굴리면은 이자가 되니까 3% 세후 수익이 167만 원이니까 제가 말했던 367만 원이 아니라 그거 빼고 나면 200만 원만 굴러가니까 200만 원이 바로 367만 원에 뭐 1억 7천만 원까지 기회비용 투자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200만 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1억 7천이 아니라 뭐 한 1억 원밖에 안 됩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한 해만 167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딱 1년 동안만 200만 원으로 굴러가고요. 다음에는 367만 원이 굴러갑니다. 60년 동안 굴러가는 거예요. 100세 동안이라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정말 산수도 못하는 사람이 이성을 잃은 조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잘못됐다고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자꾸만 일을 벌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서 전문가를 희롱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선량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서 자꾸만 국민연금을 폄하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내라고 자꾸만 하면서 투자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뭐 하면 좋죠. 근데 연금보험 뭐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이나 가입하고 당기납 종신보험이나 가입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 말을 들으면 절대로 여러분 안 됩니다. 정말로 최악 중에 최악의 조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또 합니다. 뭐 최악 중의 조언을 조언이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논리적으로 못 이기니까 이런 말을 해요. 아무리 계산에 능하고 꼼꼼하게 계산한다 하더라도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당신이 맞아요. 하지만 그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로 망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불리하니까 자꾸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마치 이솝 이야기에서 포도를 따먹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막 그 저 여우가 팔짝팔짝 뛰면서 못 따잖아요. 결국 못 따면서 돌아가면서 이런 말 하죠. 아, 힘들어. 저 포도 따먹어봤자 쉬어 터져서 맛도 없을 거야 하면서 떠나는 사람하고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망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런 말이 있죠. 정주영 회장님 해봤어? 임자 해봤어? 당신 해봤어? 이거죠. 해보고 나서 그런 소리를 하셔야죠. 논리적으로 불리하니까 말도 안 되는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할게요. 콘스탄트 김, 그래 네 말이 맞아. 연금액 많이 받을 수 있어. 근데 연금액 많이 받으면 이 청년들한테 짐대고 멍에 씌우는 거야. 청년들 거 그렇게 빨아먹으면 기분 좋냐? 이것도 엄청나게 어리석고 멍청한 조언이 아니고 댓글이 아니고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제가 아는 국민연금 최대한 많이 받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만 18세 이상 고3 자녀 내고 임의가입 최대보험료 내고 무소득 배우자 임의가입 최고보험료 내고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 최고보험료 내고 반납하고요. 반환시금. 그 다음에 추납 최고보험료로 119개월 내고 지금 당장 내고요. 내년에는 안 되고 선납도 최대한 5년까지 내고요. 그 다음에 매년 경신해서 7월 달에 최고보험료 따라서 내라. 이런 것들은요. 청년들을 살려주는 길입니다. 가입자 수가 수천만 수억 명으로 늘어나거든요. 신규 가입자 증대 효과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행복해지는 겁니다. 양쪽에 다 행복해. 그러니까 지금 기성세대도 행복 플랜, 청년들은 더욱더 행복 플랜, 어린이도 행복 플랜, 국가도 행복 플랜, 세금 안 내니까요. 세금을 보전 안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국민연금 기금도 행복 플랜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계속 폄하하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대적할 사람 저 아닙니다. 저는 소비자 편이고요. 저를 대적하지 마세요. 저는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대적해도 안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그러니까 절대로 하시지 않고 그냥 제 유튜브 보기 싫으시면 딴 데 떠나세요.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님 수준에 맞는 곳에 가세요. 거기서 실컷 떠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꾸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안다고요. 경강부회하는 거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끌어다 쓰고요. 곡하가세합니다. 세상에 아첨하는 지식을 아첨으로 쓰죠. 그 다음에 아전인수격으로 자신한테 유리하게 자꾸만 하면서 연금보험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사악하고 나쁜 자가 지식을 조금 알게 된다면 일반인한테는 흉기로 돌변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지갑을 털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컨티뉴 됩니다. To be continued죠.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소비자들 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편에 멘토를 둬야 됩니다.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이런 거 판매하지 않는 독립된 종합자산관리사를 둬야 됩니다. 재능이 많으면 고생이 많다. 그 수고가 많다. 너무 영리하면 쓸데없는 걱정으로 고생이 많다. 장자가 이렇게 말했다는데요. 그렇다면 무능하고 아둔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 절대 아니죠. 현명하게 사셔야 됩니다. 현명한 판단해야 되죠. 현명한 영리한 고민을 하는 것이 행복 플랜입니다. 행복 고민이죠. 그래야만 라비앙 로즈라고 하는 장밋빛 인생, 노후에 엄청난 부부의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자산관리 성공할 수 있고 절세, 그 다음에 투자 포트폴리오, 자산관리 전반적으로 은퇴 준비 모든 것을 성공할 수 있고 특히 부부가 성공하면 자녀들도 성공하고 손자녀들도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영민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밖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일에 해박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하고 충분한 솔루션을 가진 바로 콘스탄틴 같은 저 같은 독립된 자산관리사의 조언을 평생 들으신다면 돈 벌고 돈 불리고 세금 확실하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